네. 일단은 실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고요. 자, 실무 얘기는 조금 이따 질문들도 있을 테니까 조금 더 해보고요. 음, 이론 넘어가 봅시다. 네. 이론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아, 처음에 이제 네. 뭐 기본 강의 들으시고 기본 네. 강의 들으실 때도 또 서브 정리하셨어요? 네, 서브 정리했죠. 근데 정리했는데, 저 되게 신기한 네. 게 서브 정리하라 그러면 보통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렇죠. 이론은, 자, 그, 어떤 시발점은 저도 이제 초시를 봤을 거 아니에요. 1차를 붙고 3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대략적으로 이런 기본 강의만 좀 듣고, 이제 처음 3개월 하고 이제 초시를 봤는데, 그때 약간 느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바가 뭐냐면은, 시험 문제가 진짜 못 푸는 게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에 나오긴 나와요. 그죠? 나오는데, 뭔가 그러면 요거를 내가 줄줄이 막 쓴다 이런 개념보다는 요 문제를 볼 때 내가 생각했던 키워드가 나와야 되고 그 키워드 간에 뭔가 연관성이 좀 잡혀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이론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론을 배운 거는 나오는데 그걸 계속 응용하고 어디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짜맞춰야 되는 시험이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고 서브를 그래서 만드는데 되도록이면 키워드랑 다이어그램 형태로 해가지고 요 내용이 어떤 내용과 연관이 되는가 이런 거 중심으로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어, 이론 서브도 네.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실무 서브는 좀 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돌아다니는 것 같던데. 저도 네. 누가 올린 거 본 것 같아요. 아니면 평가님 샘플로 올리셨나? 네, 제가 아마 샘플 올릴 때, 수기 올릴 때 아마 이론 서브도 같이 올렸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거의 다 뭐 다이어그램 형태로 최대한 많이 짰어요. 이론, 특히나 총론 부분, 그러니까 뭐 부동산 시장론, 뭐 가격론 이런 데는 진짜 최대한 제가 압축해가지고 키워드로 이렇게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막 짜다 보니까 그거 만드는데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짜보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가 이런 것도 연구하면서 만든 거라 가지고 내용은 짧아도 그걸 만드는데 들인 기간이 길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했던 게 사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이론은 뭐 그냥 글은 원래 좀 쓰셨나요? 회사 다녔으니까 보고서는 썼고요. 저는 직장인분들이 보고서를 많이 썼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2차 시험에서는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고서 자체가 틀 잡고 글을 쓰는 거니까 그런 걸 많이 썼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목차 같은 거 잡을 때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론이나 복기를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닌데 나중에 되짚어보면은 보고서 쓰고 했던 그런 이제 틀 잡는 작업들이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이론은 글 잘 쓰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은 문제 잘 풀 수 있어요. 맞아요. 심지어 조금 틀린 것도 그럴싸하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론은 조금 타고난 글빨이 워낙 커서 그거는 개인 편차가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 잘하시는 분들은 개념 뭐 정확히 이해하고 몇 번 쓰는 연습하시면서 실무 복귀만 좀 하시면은 조금 단기간에 합격하시는 케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저는 글을 참 못 썼습니다.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 수식으로 대화하는 건 잘 아는데 글로 대화하는 거는 잘 못해가지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론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어쨌든 기본 강의 들으시고 뭐 문제는 스터디 문제만 쭉 푸셨나요? 그쵸. 이론은 진짜 스터디 문제만 풀었던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이론이 뭐 이렇게 문제집이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이론도 기출 문제 그때까지 안 보시고요. 근데 보통 스터디 하면은 기출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제로 스터디 문제 처음에 좀 같이 풀면서 기출을 풀었던 거죠. 그럼 이론은 공부 끝나시고 나면 네. 어떻게 복귀하셨어요? 시험 모의고사 보고 나면 네. 어떻게 복귀하셨어요? 복귀는 이제 해답 보고, 그거는 이제 한번 해답 보고, 나중에 복귀할 때는 목차만 잡아보고. 그 목차를 네. 그러니까 제가 이론 공부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전 모범 답안 잘 안 봤거든요. 네. 이게 얘는 이런 스타일로 쓰고 이런 스타일로 쓸 수도 있구나. 근데 내가 이 목차를 외워서 내가 쓰는 건 또 아니잖아요, 이론이.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접근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했으면 뭐 괜찮았겠네 정도? 그리고 저는 끝나고 그냥 뭐 나는 내 글 쓸란다 약간 편하게 공부했어요. 네. 네. 근데 평가사님은 그런 모범 답안을 보고 뭐 어떻게 정리를 하셨어요? 정리한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잘 못 썼다. 그러면은 강사분 해답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잡는 거구나. 그런 스타일 좀 익히는 거죠, 주로. 뭐 목차를 외우시거나 그러셨나요? 목차 정도는 외웠죠.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논제가 있잖아요. 그 논지 나오면은 이렇게 내가 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목차들 이렇게
대충은 정리를 서브에 해놓는 거죠. 그럼 되게 전형적인 문제들, 전형적인 주제에 대한 뭐 목차들 몇 개씩 뭐 네. 그런 것들은 다 정리를 했다. 그럼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만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만들 수 있잖아요, 이론은. 네. 아니면은 내가 딱 적게 공부하려면 또 적을 수도 있는데, 막 스터디 문제 내는 약간 이게 지엽적인 것들 보기 시작하면은 외워야 되는 게 또 되게 많아지는 게 이론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갑자기 조금 약간 멍한데, 저는 근데 이론은 공부량은 되게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하는 범위는. 그래서 특히나 저 뒤에 막 강론 쪽 파트를 제외하고 앞쪽의 파트는 공부해야 되는 양은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저도 정리해보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거 가지고 응용을 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고, 대신 문제 풀 때는 그건 있었어요. 내가 아는 거냐, 아니면 내가 배운 거냐, 안 배운 거냐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 안 배운 거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어차피 나도 안 배웠으니까 남도 안 배웠으니까 어떻게 응용을 하는 거다, 아니면 내가 배운 거에 어떻게 끼워 맞출 거다, 요거를 우리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부 범위를 뭐 확장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아는 범위를 딱 지정을 해두고 거기에서 응용을 할 수 있는 건가, 그게 안 되면은 좀 더 추가를 하든지, 응용할 수 있으면 응용하는 걸 풀어버리고. 그 기본 내용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그거는 그냥 강사분이 정해주신 거예요. 강사가 네. 뭐 여기까지 하라라는 네네. 것만 그냥 다 정리하고 들어갔다. 네. 요거는 저는 네. 합격하신 분들이 약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뭐 강사 하라는 거 정리하고 들어갔다. 뭐 그 강사가 뭐 조금 떨어지건, 뭐 조금 뭐 잘하건 이런 걸 떠나서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 할 수 있는데, 단연차들이 이제 되게 가끔씩 12월의 영광 글 쓴 거 보면은요, 단연차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냥 뭐 눈 닫고 귀 닫고 강사님만 따라가겠다라고 해서 합격했다라는 합격 수기들이 종종 또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어떤 그렇게 범위를 좀 정하는 거, 네. 한 강사님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다 보면 다른 강사님 거는 그 문제는 풀어보신 적 없어요, 아예? 그게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왜냐면 스터디가 조금 갈려가지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원래 듣던 스터디랑 그다음에 제가 듣던 강의하시는 분의 스터디랑 좀 갈려가지고 잠깐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었는데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한 분 스타일로 맞추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인 컨셉은 뭐 내가 다양한 강사님들의 거를 많이 섭렵해서 이거 이론을 잘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이 강사님이 가르쳐주는 내용들 소화하고 그 안에서 응용하는 연습만 한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응용은 뭐 응용하는 훈련을 또 따로 한 거는 그냥 이제 내용 정리할 때? 네, 아니면 뭐 이제 스터디 한 거 그때 만약에 좀 못 푼 거, 그러니까 스터디 하면서 그냥 연습하는 거죠. 그럼 못 푼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론 딱 풀었어요. 이거 뭐 시간이 부족해서 막 그냥 대충 고민하고 그냥 대충 휙 갈기고 양을 채우고 나왔어. 네. 뭐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은 내가 모르면 끝까지 고민하고 그냥 양을 안 채우고 나오시나요? 이게 타임마다 좀 달랐는데, 초반에는 어떻게든 좀 고민해서 잘 써보려고 했고요. 한 3기쯤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다 쓰는 훈련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그때부터는 내용이 좀 빈약해도 일단 시간 내에 다 쓰고 채우는 방식으로.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했어요. 근데 잘 문제 못 풀었어. 그러면은 이제 복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 보고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요 목차 좋네. 요 목차 정리해서 암기해놔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냥 서버에다 좀 더 추가를 하죠. 요 내용에 대해서는. 요 내용 좋다. 추가를 좀 해놓는 거. 그러면은 평소에 아까 기본 내용이 본인이 아는 걸 가지고 응용해서 푼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답안을 봤는데 모르는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었어. 내가 아는 내용인데 나는 못 썼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한지 모르겠지만 아는 내용인데 나는 못 풀었는데 우수 답안을 보니까, 아니면 강사님 답안을 보니까 되게 잘 응용이 돼 있었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요? 기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응용하는 게 부족했어요. 어떻게 공부해요?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보고 넘어가요, 그냥. 근데 그건 있었다. 제가 그럼 나의 응용력은 타고났다는 거네요. 아니야. 초반에 한 이제 스터디 한 2기, 1, 2기, 2기 그때는 한번 풀고 첨삭 봤잖아요. 대충 틀린 것들 이렇게 체크해 주시니까, 그럼 그거 보고 다시 썼어요. 한번 다시 써가지고 제출을 그냥 했었어요. 그때는. 다시 쓰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시 풀어. 이론이라는 게 사실은 목차만 잡고 나면 안에 내용 채우는 거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사실은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서술 능력이나 사실은 약간 그런 게 중요한 건데, 그럼 다시 쓴다 한들
뭐 비슷한 목차에서 목차를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그냥 음. 다시 써본다 정도인 거예요? 아니면은 뭐 목차는 어차피 뭐 목차는 비슷하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목차는 어차피 비슷비슷하니까 비슷한데 서술을 좀 더 완벽하게 해본다. 뭐 어떤 거예요? 아니, 목차도 좀 잘 잡아주고 서술도 좀 더 잘 잡아주고. 그래서 1, 2기 때는 한번 그게 복귀하면서 좀 최대한 내가 잘 써볼 수 있는 만큼 잘 썼어요. 그냥. 아, 시간 네. 제한 없이? 네, 시간 제한 없이. 아, 되도록이면. 1, 2기는 그럼 끝나고 네. 문제 푼 거 집에 가져와가지고 뭐 이렇게 좀 연구해보고 음. 다시 한번 써봤다. 네, 다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공부 자체는 좋은 답안을 만들기 위해 되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어떤 이렇게 쓰는 게 되게 좋겠다라는 고민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겠죠? 그쵸. 그럼 그게 주 공부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론에서 그나마 문제풀이 공부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 정도. 근데 그게 그럼 시간이 길었냐라고 한다면 솔직히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하루 이틀 정도 그냥 2-3시간씩. 그것도 사실 제가 공부하는 시간에 비하면 많이 차지하긴 한 거죠. 사실. 근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론 못 들은 거 정리도 하고 있었으니까. 오케이. 그 이론 공부 방법은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론 네. 공부, 실무는 조금, 뭐야 했지만, 이론은, 네. 인정합니다. 이론은 그 기본적인 내용 딱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응용하는 연습을 계속하고, 그리고 그 응용하는 연습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약간 본인의 타고난 자질이 거기 저는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글을 못 쓰는 사람은, 네. 이게 내용을 알아도 똑같은 걸 공부하고 똑같은 걸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은, 그거 쉽지 않아요. 네. 약간 글을 써보는 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평가는 제가 보기엔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쓸 수 있는 내용도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교 심지어 도시계획과 안 나온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법대에 나온 친구들이 쓸 수 있는 거, 그들이 부동산을 보고서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책에 나온 게 전부거든요. 근데 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나 아니면 조금 이거를 보고 그래도 이런 생각도 떠오를 수 있고 저런 생각도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니야? 그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는데 그 당시 분양이었으니까 그러면 뭐 아파트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왜 오르는가에 대해서는 내가 배운 내용에 접목을 해보죠. 계속 뭐 접목해서 생각해보는 네, 그런 거 좀 연습을. 있죠. 자, 그러면은 저 대충은 알 것 같아요. 대충은 일단 뭐 글 좀 쓰셨고 기본 내용을 꽉 잡고 그걸 응용하는 연습하셨고 이론을 많이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응용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어쨌든 지금 평가사님의 전략은 기본 내용 잘 정리해서 암기하고 네. 응용하자잖아요. 네네. 응용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학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그냥 그거는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그래. 그래. 여러분, 제가 좀 파헤쳤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응용력이 좋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나이도 있고, 네, 맞아요. 배경도 있고, 조금, 제가 대답을 강요하는 것 같으면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사회생활도 했고, 네, 해봤으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진짜 방학 때 게임만 하고, 음. 생뚱맞은 진짜 뭐 수학 같은 거 배우다가 온 사람들이랑은 조금은 베이스는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이. 이론에서 특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도 같이 공부하신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경매 쪽을 좀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냥 처음에 이론 보자마자 자기가 생각나는 거 다 적었는데 꽈랑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론은 그냥 1년 내내 자신감이 넘쳤었어요. 근데 나는 뭐 이게 진짜 뭔지도 이 글자가 하나도 안 와닿는 거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는 거죠.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와닿는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건 결국은 뭐 본인의 경험이나 아니면 사고, 뭐 생각들과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야 접목이 되니까. 딱 되면서 네, 이렇게 네. 맞아 떨어지면서 뭔가 야. 그런 게 없었어요. 자, 그렇군요. 이론은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러면 이론 암기는 어떻게 하셨어요? 암기요? 목차 암기, 의 암기. 안 했는데. 암기력이 좋은 스타일이신가요? 아니, 암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암기를 별로 안 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키워드만 그러니까 키워드를 주로 암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목차에는, 그러니까 목차 정도는 사실 몇 개 없잖아요. 뭐 하나 나오면 목차 의, 뭐 취지, 뭐 이렇게 외우는 거는 몇 개 없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뭐다를 기억을 했죠, 주로. 여기에는 키워드가 이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평가사는 이미 그 개념을 사실은 알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키워드만 있으면은 그거를 사실은 머릿속에 있는 거를 풀어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그렇지는 않아. 이론은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내가 써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밖에서 좀 부동산에 대해서 안다고 그냥 써버리면 사실 글이 되게 얕아져요. 이렇게 가끔 이론 답안 쓰시는 분들 보면은 시사상식 쓰고 밖에 뭐 정세 쓰고 이런 거 그런 게 생각보다 글이 있어 보이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정확하게 이 원론적인 내용을 내가 짚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배경은 사실 제대로 잘 쓰려면 배경보다는 그냥 그 내용을 진짜 제대로 잘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요, 네.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 응용도 필요 없고, 암기도 필요 없고, 기본을 정확히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네. 어. 네. 그것만 중요하다는 아닌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기본 강의를 잘 들으면 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기본 강의 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게 좀 달랐어요.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요. 제가 그럴 너무 수도 이제 있는데. 강요를 해가지고 이제는 체념하시고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래 그렇다고 해라라고 하는 분위기 같아요. 자. 근데 그러면은 평가사님 기본 내용 이해했어요. 네. 암기를 안 했어요.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네. 이거 안 해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키워드 가지고 뭐 만들어내야죠, 뭐. 키워드는 암기가 돼 있어요? 네, 키워드는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대충 알고. 그럼 그 키워드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강의 한번 듣고 정리했더니 알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고 키워드는 좀 잘 표시를 해놓죠. 서브 만들 때, 이게 키워드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이렇게 진하게 좀 해놓고, 풀 때는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문장을 구성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저도 서브 만든 거는 보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사실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서 요게 키워드가 요거 가지고 문장 써보자 요거 키워드 가지고 문장 써보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그냥 그 정도의 키워드는 사실 몇 번 이렇게 쓰다 보면 좀 금방 들어오잖아요. 서브를 만드는 과정에서 암기가 됐다? 그렇죠. 오케이. 자, 저는 좀 이해 간 것 같아요. 제가 이해 간 걸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또 이런 정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론이 일단은 뭐 조금 베이스도 좋았고, 그래서 뭐 이해도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뭐 그게 이해도가 완벽한 수준으로 어차피 가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거를 서브를 정리하면서 거기서 이제 외워지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 바탕으로 문제 푸는 거, 뭐 응용하는 것들에만 조금 집중해서, 그리고 응용력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썼더니 됐다. 오케이. 맞나요? 네네, 맞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세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법규. 네, 법규. 법규 어떻게 하셨나요? 법규요? 어떻게 했지? 이게 점점 혼돈스럽네요, 법규. 네, 처음에 기본 강의 들었다. 네, 기본 강의 들을 때 법규는 못 알아들었겠죠. 그렇죠. 법규는 부동산 그 실무로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법규 처음에 행정법 배우잖아요. 네. 그죠? 대충 이런 흐름이구나 정도는 이해는 해놨고, 그다음에 개별법도 대충 약식으로 다 정리는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법규는 비교적 논점이 좀 제한적이니까 이제 한번 가서 써보자. 쓰려고 딱 하는데 일단은 뭐 암기는 안 됐으니까 처음에 모르니까 보면서 쓴단 말이야. 보면서 쓰는데 살이 안 붙는 거지. 내용을 쓸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약식으로 공부하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이론처럼 접근이 됐구나. 키워드는 대충 있는데 법규는 이제 그러니까 이론 사회각이니까 키워드 있으면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법규는 키워드만 있다고 말을 막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뭐 문제풀이도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얘기 들어보니까 평가사님 일단 글을 쓸 줄 알아요.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붙여서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붙여서 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면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글을 좀 쓰시는 분인 것 같아.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어. 근데 어쨌든 법규에서는 안 통했다. 그렇죠. 법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풀이도 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또 안 되더라고요. 문제풀이 들으면 논점을 찾는 건 어떻게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요게 논점이구나 이런 스타일에서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다시 한 2월 달쯤에 기본서 그냥 한 권 잡고 그걸 다 요약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문장들 만들어가면서 한 정리를 다시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을.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한 달 내내 그것만 한 거예요. 보면서 타이핑하고. 실무도 안 하고 이런? 네, 이론도 안 하고 실무도 안 하고 법규만. 왜냐면 법규를 못하면 떨어지니까 그냥 일단은 이게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법규 해야겠다. 그래서 법규를 시험 보는 해 2월에 한 달 정도는 3주? 3주 정도는 법규만 계속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좀 정리를 하고 났더니 근데 그 내용을 정리한 거랑 논점을 잡고 목차를 구성하는 건 또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 그러니까 약식으로 배우면서 이해는 했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하면서 논점 찾는 건 알았는데 논점 찾는데 여기다 살을 좀 붙여서 써야 되는데 그 살을 붙이는 것 때문에 기본서들을 한번 싹 잡고 정리를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처음에 배울 때는 틀은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틀이랑 이해는 좀 한 거고 그다음에 논점 찾는 거를 문제풀이에서 배운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많이 양을 좀 채워줘야 되니까 그 살을 붙이려고 내용들을 좀 정리한 게 마지막 혼자 공부하면서. 제가 법규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입장에서 요거를 분석해 봤을 때는 완벽하다. 완벽하다. 사실 저도 이렇게 가르쳐요. 뭐냐면은 기본 내용을 좀 컴팩트하게 가르치고 범위를 되게 중요한 것만 가르치고 좀 안 중요한 거 안 가르쳐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문제풀이에 들어가게 해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하고 나서 다시 기본 이론을 가르쳐요. 약간 시중 학원 커리큘럼은 이제 문제풀이 쫙 기본 강의 맞아요. 쫙 빼고 그다음에 뭐 개별법 한 뭐 두세 달 쫙 빼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이렇게 쫙 하고 났는데 근데 돌이켜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상 진짜 그렇게 커리큘럼을 줘도 기본 강의를 또 뒤늦게 다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게 효과가 좋았다는 말들을 왕왕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나쁜 시간이 아니었다. 라는 소리를 왕왕해요. 근데 그거가 딱 그거를 그대로 하신 것 같아요. 문제풀이 한번 보고 대충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 공부를 조금 더 촘촘하게 채워나가는 거. 그렇죠. 법규가 처음에 이렇게 왕창 많이 듣는다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대로 하는 게 사실 맞기는 한 것 같아요. 뼈대 잡고 그 다음에 대충 어떻게 하는구나 좀 이해하면 거기다 살을 붙이는 과정을 하는 게 법규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처음에 어쨌든 행정법을 이해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훌륭하십니다. 처음에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제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고 있지만 다 이해하고 계시겠죠. 정말 그래야 될 텐데. 네. 어쨌든 그렇구나. 법규는 저는 뭐 딱히 궁금한 거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칭찬해드리겠습니다.